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라 되게 아직 두서도 없고요. 이제 책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이제 출제 경향에 100% 맞춘 거겠죠. 이제 뭐 유튜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이제 12번째인데요. 사실 그 살림 기사 책이 새로 나오면서 이제 살림 보호학 이제 이 책하고도 일부 겹칩니다. 저기 조리막 부분이 이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리막에 이제 보호학이 포함되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기사 책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공무원 수업이 약간 늦었네요. 이제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좀 빨리 달려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 그만큼 이건 이제 속도 위주로 붙여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은 그 12번째 시간이죠. 12차 시. 이게 그 인트로 빼고 12차 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 약속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서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수업은 처음이다 서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천천히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그 휴대폰으로 보기엔 약간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또 화면 이제 뭐 진학이나 이런 걸 여러 번 설정을 해봤는데 유튜브를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글씨가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글씨도 흐리고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보셔야 이 화면이 제대로 보실 겁니다. 대상은 이 수업의 대상 요 위에 있는 책처럼 그 임업직, 임업직은 산림청 공무원이죠. 그다음에 녹지직, 지방자치단체의 즉 산림, 공원 이런 이제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녹지직이라고 하는데 임업직, 녹지직 공무원 대비한 책입니다. 자,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좀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요 실적 개수, 그러니까 충적이라고 해서 쌓아진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실적은 뭐 여기 이제 알짜 부피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적, 쌓은 부피, 실적, 진짜 부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임업경영에서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다 보니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실적 개수가 2에서 8% 정도 작다. 이런 문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그 침엽수가 이제 그 화렵수보다 목재 밀도가 낮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더 높을 거로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개수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 지문에 나오는데 OX에서 이제 키 그러니까 답이 되는 문장으로는 안 나와요. 옆에 이제 보너스 반찬 정도예요. 밥이나 국이 아니고 반찬 정도.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피의 제적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수간석회 이게 해석 어널리시스는 명백하게 분석이죠. 우리말에 이제 영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해석, 어떤 거는 평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수간을 이제 어날리시스니까 우리가 그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석회라는 단어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가 우리가 이런 데 쓰였다면 일본식 한자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간을 분석을 해서 무엇을 얻을 거냐? 이게 목적이죠. 네. 그래서 요것 자체가 지문으로 나오진 않지만 목적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성장을 토대로 앞으로의 성장을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표준목 몇 그루는 희생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판, 그러니까 원판, 여기 디스크,
요거를 이제 채취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그 벌채목 원판을 채취하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여기 20cm 요만큼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만큼. 그맨 밑에 부분이 이제 근주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m, 2m, 2m, 2m 단위로 자르고 남게 되면 1m 아니면 2m. 그리고 맨 끝 부분 L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면의 반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 내부 수, 피스에서부터 해서 수 조직에서부터 원래 이렇게 나이테가 다 그려져 있죠. 이 나이테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딱 정확하게 각으로 나눈 거고, 얘는 이제 변으로 나눈 거고, 주라는 게 둘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절충한 값수를 나타내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수간석회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0급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처음에는 그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는 활자죠, 그죠? 그러면 그 활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수고곡선법은 뭔지, 직선연장법은 뭔지, 평행선법은 뭔지, 요거를 따로 이제 다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요거 읽어보시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정의 그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도 모르게 되면 걔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철저하게 암기, 키워드 위주로 해서 그래서 수고곡선법은 성경에 걸린 연수, 그다음 가로축 연수, 세로축 수고 그냥 가로축, 세로축 그냥 넣고 그냥 그린다는 거예요. 직선연장법은 연령의 최후 단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어느 것과 어느 것의 직선을 연결하는 건지 그리고 연령별로 수고를 내서 그거를 연장하는 방법. 그다음 평행선법은 사실 요 문장은요. 저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장을 나오면 제가 다른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봤는데 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접 제가 이 수관석회도 거꾸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상상까지 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완벽하다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지죠.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제 만족하면 되는데 공무원 시험 공부는 참 그러기 어렵습니다. 여기 DOB는 숲이 포함한 바깥 두께예요. 여기 바크, 다이아미터 오브 바크, 아웃 오브 바크인가 해서 숲이 포함한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숲이 포함한 직경 DOB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 숲이 빼면 DIB 이렇게 이제 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잘 봐두시고요. 결국 이렇게 냈던 것들을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연령 흉고직경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나타낸 거고 나이테하고 직접 관계를 나타낸 거고 여기는요. 자 여기 수고 그다음에 여기 나이테하고 관계를 이렇게 해서 그려낸 거죠. 각 성장량을 계산하는 성장률도까지 해서 이 부분이 삼림 그 측정학 책에 보면 상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삼림 측정학 이 단원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골라놨을 뿐 이 책에다가 제 의견이나 이런 건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의견 표시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임업경영학 책으로 또는 산림경영학 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지식들만 제가 거꾸로 이제 바깥에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만 봐도 개념을 잡기 쉽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와서 이 책은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책만 가지고 다 이게 끝난다? 절대 그런 책은 없습니다. 네.
원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만 이 책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집을 제가 해서 기출문제 풀이집을 드리죠. 기출문제 풀이집을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작년 기출문제 풀이집은 아직 못 냈는데 되도록 이제 해마다 출판사하고 해서 내려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가 주업이 아니고 기술사 사무소 일을 하는 게 주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고, 그래서 어쨌든 책은 원본을 보셔야 돼요. 그 원본이 뭐냐면 학문사 교재, 분량이 되게 많죠, 그죠? 이 책 보고 나면 이 학문사 교재를 볼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된다 정도를 아실 수 있는 거지, 이 책 가지고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죠. 이쪽이 재적 성장 곡선, 이쪽은 수고 성장 곡선. 이거 그래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 되시더라도 이제 고위직으로 가려면 그래프로 단순화해서 나타내서 알기 쉽게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값, 과거에 있어왔던 값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내주면 결재권자들이 되게 편하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 5급 이상, 6급, 5급 이렇게 진급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원리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목의 제적은 이제 구적기를 이용하는 방법, 형수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 많이 공부하셨죠. 이 형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교 원주의 제적과 나무의 실제 제적의 비율. 근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제적, 최적. 네. 이 비율을 이제 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0.5쯤에 이제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요. 나무의 수형에 따라서 위가 가느냐 아래가 가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목재의 제적을 내는 방법을 형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간 제적표가 이 형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측정 위치에 따라서 나무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내고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흉고 형수를 좌우하는 인자, 이 부분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이 시험이라는 게 첫 번째 변별력, 얼마나 아느냐,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느냐를 구분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요. 이거를 억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면 뭐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작으면 크고 크고 크면 작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서술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해놨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요, 수간 밀도가 높아야 되고 수치하고도 높아야 되고 수간의 양이 적어야 되고 적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위가 불량하면 형수가 커진다. 뒤에 문장 무시. 그러면 뭐들 변화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장은 안 나와요. 맞다 틀리다. 야,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작은 건 다 빼고 지위가 불량한 거 빼고 수간 밀도가 높으면 밀도, 지하고 높은 게 또 뭐 있죠? 연령. 밀도, 지하고 연령이 많으면 형수가 크다. 나머지는 작을수록 크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큰 것만 고르는 거예요. 밀도 높으면, 지하고 높으면, 그 다음에 연령이 많으면, 제가 자하고라고 썼네요. 자하고와 지하고라고 썼는데 저도 헷갈리게. 자, 이거는 빽빽할수록 지하고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형수가 커진다. 다 비례관계죠. 나머지는 반비례관계죠. 이렇게 구분하면 밀도 지하고 연령만 형수가 클 때 크다. 밀도 지하고 연령이 클 때 형수가 크다. 이렇게 구분하면 절대로 안 헷갈려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다 문장을 하나 둘 셋 넷 읽으면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죠. 못 외워요.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자연계에는 항상 예외가 있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영재 또는 수재라고 하는데 천재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 수준, 그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영재나 수재가 아니다. 자, 영재나 수재인 분들은 이 수업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도 이 수업 듣지 마세요.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죠.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조금 쉽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흉고 형수를 결정하는 방법 있고요. HF를 이제 형상고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뒤에 보면 이제 망고법, 덴진법. 이제 망고법은 이 망고를 먼저 정하고 내가 그럼 망고가 어디야? 그럼 자 벌채점에서 망점까지의 높이.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먼저 구하고 거기 그것에 의해서 평균 70% 정도의 망고를 정하고 이렇게 약산법 0.7H로 적용을 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진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침엽수 수고 25m 요거 전제하에 흉고 직경 이 센티미터로 측정된 흉고 직경 값을 1000으로 나누면 제적이 구해지더라. 목측법, 간접, 직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흉고 형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인목 제적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인목 제적표입니다. 흉고 직경, 수고의 표를 여기 수고는 13m, 흉고 직경은 18, 이러면 0.2533 이렇게 구해지는 이거를 이제 수간 제적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인분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인분의 제적 측정법은 전림법, 표본조사법, 목측법이 있는데 이 전림법 안에는 매목조사, 매목목측, 제적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서로 이제 연관이 되죠. 이 관련성대로. 그러니까 매목조사법, 흉고 직경만을 측정하여 요 문장 잘 봐주세요. 기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요 문장이 뭐 매목조사면 모든 나무를 다 조사한다는 건데 모든 나무의 흉고 직경만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흉고 직경만을 측정하는 거고요. 표준목법은 표준목을 구해서 이제 표준목이란 뭐냐? 평균 제적을 가지는 나무를 그 인분의 평균 제적을 가지는 나무. 자, 그럼 인분이 뭐야? 인분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인분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근데 인분의 개념을 모르면 어려워요. 자, 인분은 주변의 숲하고 연령, 수고, 뭐 이렇게 수종, 또는 뭐 침엽수, 화렵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주변의 숲과 구분되는 한 무리의 숲. 이쯤을 아마 인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분 제적을 구하려면 표준목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자, 평균 제적을 그럼 계산 안 하고 어떻게 평균인지 알아? 가시면 아시게 돼요. 척 보면 저게 평균쯤 되는 나무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목법이 이제 이런 이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 그래서 표준목의 흉고 단면적, 그러니까 흉고 직경을 결정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표준목의 수고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자유곡선법, 평균이동법, 최소자승법. 아까 저거하고 다르죠? 뭐하고 달라요? 수간석회의 수고 결정하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목법의 종류에 단급법, 드라우트법, 우리법, 하르티법이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려면 머리 아프게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는데 꼭 공식까지 다 외워야 되냐면 꼭 그건 아니에요. 이거 공부할 때 1순위 얘부터 외워요. 단급법은 인분당 표준목 하나예요. 드라우트는 한 직격급당
한 표준목이에요. 그냥 우리 입법은 1본수 계급당 한 표준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하르티는 1 단면적급, 단면적을 클래스별로 나눠서 본수 계급을 본수를 1000번, 3000번이면 1000번 단위로 나누어서 직경급은 12에서 16, 18에서 22 그 직경급이죠. 직경의 클래스. 이렇게 해서 한 표준목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책을 위에서부터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 이거 구분하실 것 같아요? 나 구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천재나 영재급 이분들 손 들으신 분. 자,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직경 드라, 직경 드라, 드라, 직경 드라. 우리 본래 하르티히 이게 그 독일어예요. 물론 뭐 불어면 하흐 아리 이런 발음이 나죠. 근데 독일어식으로 하르티히 법은 단면적급이에요. 그러니까 직경드라 우리 본래 하르티 흉 본단다 흉고 단면적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 단면적 우리 하르티히 흉 본단다 이렇게 기억하면 키워드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요 공식을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입력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절대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요 스토리 암기법 이렇게 돼 있죠. 직경들아, 우리 본래 하르티 흉본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까 위에 앞에 표 아니면 뒤에 기억하기 좋은 걸로 기억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부가 될까요? 각박해요. 공무원 시험 공부 순위 따져야 되고 눈치 봐야 돼요. 어느 지자체로 갈 건가 아니면 그 산림청 본청으로 갈 건가 서울시로 갈 건가 자꾸 이제 뭐 7급 볼 건가 9급 볼 건가 눈치 보셔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자 이런 아까 이런 스토리 암기법으로 새로운 거 사실 하나 발견한 나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 시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나 그리고 이 유튜브 끝까지 본 나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인도 영화 이런 거 있죠. All is well, all is well. 잘 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